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 걱정에 또 주말을 즐겁게 잘 못 보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몇 가지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요. 좋은 소식도 있고, 조금 우려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무섭게 추락을 했었는데, 심지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섭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가의 흐름을 봐도 마이크론이 전날 미국 증시에서 폭락하면 삼성전자도 여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마이크론이 만약에 또 폭락을 했으면 주말 내내 정말 한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체적으로 0.67% 정도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3대 증시도 전반적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상승을 해줬죠. 이 정도면 미국 증시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인데,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한동안 너무 급등을 해서 주식시장이 완전 초토화가 된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그 자체로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채권 수익률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행히도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좀 올랐다가 다시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율이 요즘에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0.47% 정도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흐름을 보니까 역시 지금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고 당분간 상승세가 꺾일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환율이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환율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부정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8월에 단행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시중 통화량을 보면 3,411조를 넘었다고 하는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당연히 시중에 돈이 남아 돌면 그 돈이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거품이 끼게 되겠죠. 사실 거품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주식 시장에는 사실 거품이 껴야 우리가 돈을 버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는 호재거든요. 근데 거품이 또 너무 심하면 또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마냥 좋다고도 할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나쁠 건 없는데 아무래도 국가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자 해서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제일 먼저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막상 금리 인상이 돼도 별 타격이 없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여파가 커서 주식시장이 또 폭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상황이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선반영이 됐다고 가정을 해도 금리 인상이 되면 사실 부정적인 게 맞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되면 일단 가계에 먼저 타격이 올 것이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엄청난 핵폭탄급 이슈는 없고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골고루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지난 2년간의 일봉을 한번 펼쳐봤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 최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다면 수익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익권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최악의 타이밍을 이기는 거죠. 정말 운이 좋아서 작년 최저점에 사서 올해 최고점에 전량 매도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와서 주가가 폭락한 지금까지 들고 있었어도 여전히 수익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무리 내가 운이 안 좋아도 오래 버티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수익권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삼성전자 한 40년 차트를 펼쳐놓고 5년 단위로 끊어본 적이 있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정말 심할 정도로 폭락했던 구간도 여러 번 있었지만 한 5년 단위로만 끊어봐도 그걸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죠. 하지만 적어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잘해왔던 기업은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거의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자본력을 우리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삼성전자의 행보를 봤을 때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도 당연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슈퍼 전성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대략 6, 7개월 동안 한 20% 넘게 빠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주저앉을 기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삼성전자를 팔고 나간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다 후회를 하고 있겠죠.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팔고 나가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후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팔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가치를 믿고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 같은 일개 유튜버의 말은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댓글을 보면 이제 이만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타이밍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반토막이 날지 갑자기 3배 급등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타이밍 맞추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밥만 먹고 주식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갑부가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예 포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지 장기적으로 제 회사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이제 빠져나와야 될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고 해도 무리하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만약에 받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받지 마시고요. 여윳돈으로 그냥 하시는 게 마음은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